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화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화폐개혁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폐개혁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의해서 화폐개혁이 단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정치적인 측면에 의해서 화폐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오늘은 경제적 측면, 특히 환율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경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가볍게 시청 가능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환율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1달러 1100원, 지금 우리 환율이 1달러 1170원 정도 됩니다. 달러당 원화의 교환 비율이 1달러 1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돈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돈 1100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달러와 1100원이 상호 교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환율은 돈의 대외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달러당 1300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미국 돈의 가치가 우리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우리 돈의 가치가 하락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의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의 평가절하에 해당되어집니다. 즉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1100원이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 평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아울러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달러는 강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율은 돈의 교환 비율과 돈의 대외적 가치를 환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이 증가되어지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증가,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 수출 감소를 살펴보면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되어집니다. 자, 수출 수입 감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인데 수출 증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우리나라 청바지 한 벌을 10달러로 수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3000원으로 환율이 상승되어졌을 경우 수출 대금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받게 됩니다. 수출한 대가로. 그럼 청바지 한 벌을 수출해서 10달러를 받았을 경우 이 10달러를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달러당 100원일 경우에는 이 10달러를 환전하면은 만원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이 10달러를 환전하면 만원으로 환전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인상되어져서 1달러당 1300원일 경우에 이 10달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수출 대금을 가지고 와서 환전했을 때는 1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 회사는 청바지 하나를 수출함으로써 종전에는 청바지 한 벌당 만원을 벌 것을 13,000원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익 증가로 수출은 더욱 증가되어지고 청바지 가격은 10달러 이하로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가격 인하 정책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합니다. 이 가격 경쟁력의 발생은 다시 외국에 수출할 때 이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더욱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이 증가되는 측면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이 감소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청바지를 10달러에 한 벌을 수입합니다. 자, 환율 상승 전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이 10달러 청바지 한 벌을 수입하기 위해서 1000원의 우리 돈을
해외에 지급해야 됩니다. 즉 지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한 후에는 즉 1달러당 1,3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1,300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1,3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청바지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환율에 의해서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변동되어지느냐에 관련된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화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환율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이 계속되어져 인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화폐가 평가절하되어지고 즉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달러당 지금 환율이 1170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1달러당 1100원일 때 이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물론 1300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조만간에 1200원 선은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1150원이 지금 우리가 환율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170원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00 아니면 1300까지 계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환율의 상승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인상되어지면 수출이 증가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로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환율 인상을 계속적으로 환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당분간 이 환율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환율에 적극 개입해서 환율 인하 정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율 상승 시에 지금 수출 증가, 경상수지 개선이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 화폐 관찰국 지위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환율 인하 정책을 무리하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무리하게 환율 인하 정책을 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환율 인상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인상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질 때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액수의 한국 돈을 가지고 있어야 달러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1100원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1300원을 가지고 있어야 1달러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외국 자금, 달러를 유출을 시킬 것입니다. 달러를 빼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IMF 위기 때와 동일하게 환율 인상으로서 외국 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율 인상으로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경제 위기가 초래되어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환율 인하의 어떤 필요성이 발생되어집니다. 자, 1달러당 1100원, 지금 117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1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게 1달러당 1000원, 9,0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인하되어졌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적은 액수의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외국 투자자의 투자는 증가되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환율 인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지는데 지금 환율을 인상시킬 수는 없는 환율을 인하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수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경상수지의 적자를 이제 감소시켜서 흑자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인상시킬 수는 정책적으로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는 이 환율 때문에 계속적으로 초래되어졌을 때 정부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화폐 액면 단위를 낮춰 화폐 개혁을 단행했을 경우 즉 1달러당 1000원
1,000원대의 환율을 900원대로 내리면 수출 기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제거할 수 있다며 원화 가치 신인도와 신뢰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폐개혁이 단행되어져서 환율이 지금 인하되어졌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출이 감소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수출 기업의 활기를 불어넣는단 말은 우리의 원화 가치의 신인도, 즉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4자릿수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신인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평가 절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변동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못할 바에는 어떤 이런 위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38.2%로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을 억제해 왔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40%에 육박했고 2020년도에는 40%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 이상의 부채 증가를 통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선진국보다는 이 부채가 그렇게 40%가 넘어가도 심지어는 선진국은 100%, 20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러한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이 부채 증가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시켜졌을 때는 환율 상승 시 즉 외채 부담,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채무가 있었을 때 이 채무는 상당한 부담으로 가중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환차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100달러를 빌려왔다고 가정합시다. 환율 인상 시점에서 이렇게 100만 달러를 빌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이 100만 달러를 갚기 위해서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되어졌을 때는 100만 달러를 갚기 위해서 130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30억이란 돈이 더 어떻습니까? 이제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환율 인상에 의한 환차손인데 이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 인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율 인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지금 인상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환율 인하, 평가 절상의 효과,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환차익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이런 환차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달러당 1,000원이 1달러당 900원으로 환율이 인하되어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환율 인하 효과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런 환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량이 증가시켜서 지금 시중에 많은 돈을 지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실질적 가치가 하락되어집니다. 즉 돈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져서 환율 상승이 초래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율 상승이 초래되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외국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높은 이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예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이나 채권을 구입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외화 공급이 늘어나면은 환율 하락이 발생되어집니다.
자,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 돈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 돈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돈이 평가 절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IMF 때와 같이 외국 자본의 어떤 유출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IMF 때 우리가 아주 고금리 정책을 실시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지금 인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준비를 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계속적인 기조일 때 현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느냐? 인상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는 자영업 자체가 파탄되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의 유출을 막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환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럼 환율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율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가 앞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환율 시장의 개입보다는 궁지에 몰렸을 때는 많은 어떤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은 이 화폐 개혁을 통해 환율 인하를 단행해서 외국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화폐 개혁을 우리 정부가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환율과 화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올린 화폐 개혁의 예상 시점이라는 동영상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어떤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 환율 측면에 맞추어서 왜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최근에 제가 올린 동영상 지금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 발생, 경제 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제와 또 화폐 개혁의 예상 시점, 화폐 개혁 총정리, 자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